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 걱정과 연예인 걱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는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 봉화산이 있는데 봉화산을 자주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하루는 내려와서 좀 허기가 지길래 그 앞에 있는 김밥 천국에서 라면을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TV에서 가수 이상민 씨가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컨셉이 이제 사업하다가 망해서 절약을 해서 빚을 갚는 그런 그 컨셉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었던 제가 봐도 20대 초반이었던 남성 두 분이 저를 찌찌찌찌 차더라고요. 아, 나는 이상민처럼 안 살아. 저거 뭐야? 얼마나 궁상맞게 살아 저거. 아, 연예인은 뭐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먹던 라면을 뿜었어요 제가 앞에. 얘는 방송인 거고 이 인생은 진짜 어느 정도 훌륭한 삶이길래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걱정을 하냐,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1, 2년 있다가인가요? 이상민 씨가 이제 80억의 빚을 다 갚았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인생을 돈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 젊은 20대 남성 두 분 80억씩은 버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휴가를 또 갔다 왔는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많이 떨어졌대요. 얼마 전까지 언론에서 미국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이 너무 올랐다, 이제 곧 떨어질 거다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냈던 언론 매체들이 막상 떨어지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고 하면서 또 이제 호들갑을 떠는 기사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걱정,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걱정.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이 언론 매체라는 거는 우리의 불안감을 조정을 해서 계속 조회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광고주들이 광고를 붙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걔네들이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좀 보죠. 미국 시총 상해주 PER 30배 거품 경고한 월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PER이라고 해서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게 대부분 10 정도 이하면은 이제 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성장주들은 30 이상일 때도 있고 100 이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PER은 그냥 참고 삼아서만 보는 지표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아무튼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주식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PER을 가지고 이렇게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100% 정답인 건 아니니까요. 기사에서 보면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30은 평균 30은 같다. 그러니까 국가지수는 지금 고평가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기사는 뉴욕 증시 거품론 속 사상 최고. 그러니까 얼마 전 기사입니다. 좀 지난 건데, 이때 이제 S&P 500 지수가 최대 7,100포인트에서 적게는 5,300포인트 정도로 이제 움직일 거다. 이렇게 각각 자산운용사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때 주가지수가 한 6,400포인트 좀 안 될 때니까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각각 발표를 한 건데, 이런 건 저도 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주요 기업 PER, IT 버블 때 넘어. 요즘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2000년 IT 버블 때를 넘어섰다.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상해주들이 대부분 기술주이기 때문에 IT 버블의 버금가는 하락이 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금요일 한번 푹 떨어지니까 이제 어이쿠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튜버들도 난리치고 블로거들도 난리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발표하신 레이달료라는 분도 얼마 전에 부채로 국가연쇄 파산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평생 쇼쟁이였어요. 쇼쟁이가 이제 국가지수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는 거를 숏을 친다고 하는데, 이분이 평생 숏을 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을 딱 한 번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 실수하신 것도 많습니다. 제가 굳이 은퇴하신 분의 실수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돈 까먹은 적도 많아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분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쓴 사람, 이분이 또 올여름 역대 경제 붕괴 온다, 이런 또 기사를 내셨어요. 이때가 6월 달인데 지금 한참 더운 여름인데 지금 경제 붕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책을 잘 팔아서 강연 수입 때문에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주식 고평가됐다, 떨어질 거다, 계속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들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S&P 500 지수의 역사적인 사건, 위기의 순간들을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기가 너무 많아서요. 이 차트에다 표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좀 굵직굵직한 일이었던 것만 표시를 했는데도 이렇게 꽉 찼어요. 자잘한 것까지 했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부족해서 글자를 막 이렇게 삐뚤빼뚤 막 이렇게 쓸 정도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죠. 2008년도, 2007년도 이때 기억나시나요? 서브프라임, 리만 브라더스 파산해가지고 막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이때가 제가 이제 입사한 지 한 3, 4년 차 됐을 때인데 뭣도 모르고 지나갔죠, 뭐 그때는. 아무튼 이때 뭐 1년 내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동유럽, 남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또 조정이 왔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미국이 그렇게 크게 영향도 안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 그리스 막 재정위기 막 이렇게 와서 뭐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 돌았었잖아요. 실제로 파산도 했고, 그다음에 11년도에는 일본 대지진, 그다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가 이렇게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08년도에 비하면 진짜 뭐 얼마 안 되는 조정이었죠. 그다음에 13년도에는 미국 양적 완화 축소를 우려를 해서 시장 불안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자글자글이지 뭐 크게 충격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16년 영국 브렉시트 결정 때문에 주가가 한번 살짝 조정을 본 적이 있었고요. 8년도는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기시, 이때 좀 상대적으로 좀 큰 조정이 왔었고, 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양석이 됐고 유튜버들이 생겼죠. 저도 이때쯤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이때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하락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때도 뭐 어떻게 잘 견뎌냈잖아요. 그 다음에 22년 3월 달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금리를 인상을 시작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습까지 일어나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갔죠. 거의 1년 반 동안. 이때가 이제 거의 서브프라임에 버금가는 주가라고 보였던 때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4년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서킷 브레이커까지 떨어질 정도로 주가가 크게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 기회를 포착을 해서 단기간에 좀 돈을 좀 짭짤하게 많이 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미국 지수는 항상 우상향을 할 거라는 굳은 믿음하에 계속 저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5년 2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가지고 두들겨 패니까 이제 주가 지수가 크게 많이 조정이 됐죠. 따지고 보면 20년도부터 큰 조정을 제가 3번을 받았어요. 20년도, 22년도, 25년도죠. 남들은 잘 겪지 않는다는, 10년에 한 번씩 겪는다는 그 대위기를 저는 한 6년의 시간 동안 3번 정도 겪은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 차트를 보면 어떠세요? 꾸준하게 그래도 이렇게 뭐 출렁출렁하지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큰 대국이 본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미국을 끌고 간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관세 협상을 하려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미국으로 다 달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을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미국 우선주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에 있어서만 말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미국 지수는 우상향한다는 대전제가 있지만 중간중간 오는 충격을 우리는 어떻게 버텨내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 게 있잖아요. 미국 지수 70%에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30%를 일정 비율 유지하면서 일정 주기별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비율 투자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요거는 리밸런싱 계산기를 엑셀로 만들어서 각각의 노란색만 입력을 하고 각각의 주가를 입력하면 여기 리밸런싱하는 수량이 자동 계산되게끔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었잖아요. 20년도, 22년도, 25년도 초반에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이 리밸런싱 계산기에다가 미국 지수하고 현금을 입력을 해서 그대로 그 계좌를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더니 계좌가 알아서 불어났잖아요. 비율 투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요, 주식 수량을 증가시키고요, 현금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빼서 그만큼 주식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주식을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판 돈을 가지고 현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또 주가가 내려가면 현금을 빼서 주식을 늘려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가 즐거워요. 주식 수량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돈 벌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분할 매도로 하면서 내 수익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자산이 있다면 요만큼이 이제 계속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거고, 요만큼의 돈은 계속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죠. 메인 자산으로 해가지고 또 어느덧 계좌를 보면 돈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요런 컨셉으로 제가 이제 항상 비율 투자를 하는 거를 계좌를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0원일 때부터 한번 정말 10억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공개했더니 또 뭐 매주 10만원 가지고 10억 못 모은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신데 뭐 한번 보시죠.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자, 일단 계좌를 보면 제가 이제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ETF로 평가금 기준으로 80%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계좌에서는 환 해지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1599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평가 금액은 218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수익률은 66.97%, 현재 주가 13,690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평가금 기준으로 20% 투자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자라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라는 파킹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7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평가 금액은 546만원, 수익률은 1.95%고 현재 주가는 56,370원입니다. 각각의 평가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ETF 현재 가격 입력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떨어져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가 약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라는 ETF를 9주를 매수하라고 계산이 나왔어요. 매수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 9주 매수 이렇게 알림톡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리밸런싱이 완료된 계좌예요. 정말 순식간 아닙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하셔도 5분이 안 걸리실 거예요. 투자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나스닥 레버리지를 1608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한 거를 차곡차곡 엑셀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178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총 평가 금액은 2750만 원 정도 되고 총 수익률은 54.51%가 됩니다. 이 노란색은 나스닥 레버리지를 100% 투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제 포트폴리오 나스닥 레버리지를 현금과 7대3으로 또는 8대2로 투자를 했을 때 그 계좌의 수익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격차가 좀 많이 나죠. 급하게 상승할 때는 물론 나스닥 레버리지에 100% 투자하는 게 낫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를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7대3 또는 8대2 포트폴리오가 훨씬 유리하다. 특히 이렇게 또 조정이 오는데 이럴 때 어이쿠 내가 지난번에 팔 걸 왜 안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이 줄어드나 이런 불안감을 또는 후회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더 레버리지를 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은 제 계좌 평균 단가고요. 빨간색은 나스닥 레버리지 ETF의 현재 가격입니다. 지금 쭉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약간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꺾인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갑자기 푹푹푹 평균 단가가 올라갔을 때는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7대3에서 8대2로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을 바꿀 때였고, 요때는 이제 연말 때 제가 성과금 나온 거를 좀 더 투자를 해보려고 투입을 하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제 총 투입금, 그 다음에 파란색은 평가금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만약에 상승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냅둬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7대3으로 정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의 비중을 조금 더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율 투자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씨앗 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에 이렇게 주가가 푹 빠진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요때 아주 난리였어요, 난리. 지금 제 평가 금액도 이제 한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800만 원으로 약간 좀 조정이 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고율의 레버리지 ETF를 기간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계속 볼 수가 있다. TQQQ는 50.6%, UPRO는 24.3%, PPA는 14.6%, USD는 2.9%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미국 ETF 비율 투자 또는 씨앗 투자를 좀 같이 따라해보고 싶으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재생 목록 눌러주세요. 그러면 미국 지수 ETF 투자 방법이란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재생 목록 보기 클릭하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비율 투자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의 길이니까
출퇴근길 또는 집에서 약간 시간 남으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투자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죠. 그 다음에 5번부터 6번은 소액으로 2배, 3배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만들어 보자, 시간에 투자를 해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씨앗 투자 영상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이제 비율 투자 영상이 끝났고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연예인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 주시장이 떨어진다, 조정이 온다, 폭락이 온다, 이런 걱정하는 건 그거 걱정하실 시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배우자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지 고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말이죠. 너무 이렇게 미디어들이 떠드는 것들은, 소음을 내면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들은 본인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해주시고, 그런 영상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투자하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면서 오래오래 투자하시면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많은 분들께 제 채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